우리 이제 박 회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보기 위해서 멀리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한국에서 2주간 격리를 내가 벌써 2월 달에 파이저 주사를 맞았는데 또 한국에 와서 2주 격리하고 이제 여러분들 우리 최 교수님이 강의를 부탁했는데 우리가 저는 현실감이 없는 강의는 또 학생들을 이렇게 보는 맛에 그래서 이렇게 먼 길을 왔습니다. 하여튼 서로가 이렇게 만난다는 자체가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난다는 게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제가 지난 40년 동안 경험이라고 했지만 이 한 시간에 어떻게 설명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할 수 있으면 된다. 제가 맨 처음에 취업해서 또 하나 상인이 되기까지 국제 상인이 되기까지 그 과정 그런 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도전과 간절함이 없으면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거를 지금 길로 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실 줄 압니다. 아마 우리 최 교수님이 제가 쓴 책을 아마 여러분들한테 소개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네덜란드 개성상인이라는 게 제가 1999년에 쓴 책인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IMF 시대예요. 대한민국이 정말로 완전히 국제적으로 우리가 부도 난 나라가 돼가지고 달러가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께서 막 이제 취임을 하시는데 우리 달러가 없어요. 완전 우리나라 지금 완전 부도 지경입니다. 그럴 적에 제가 네덜란드에서 그 TV를 보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눈물이 질질 떨어졌어요. 왜냐? 저는 이제 처음에 대학교 졸업하고 원래는 법대를 나왔으니까 이제 판검사가 되기로 원했죠. 법대생들은 항상 사법고시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했는데 하여튼 졸업과 동시에 저는 사법고시가 안 된 또 제가 가정형편으로는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제가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돼요. 군대 안 갔다 나면 병력 필이 안 되면은 일단 취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도 남학생들은 똑같은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군대 갔다 와야지 취업이 됩니까? 그건 남학생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취업을 하려면은 군대 갔다 와야죠. 예, 그럼 지금 옛날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간절함이 완전은 사법고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난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란 건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대학교 다닐 적에. 왜냐하면 오로지 사법고시 공부만 했으니까 사법고시가 이제 법학 개론이라든가 국제법이나 이런 공부를 하고 취업하고는 영 상관된 이런 공부를 안 했죠. 영어 같은 건 이제 타임즈나 보고 이런 영어 공부했지만 실질적으로 취업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갑자기 혼동이 아주 혼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나는 이제는 군대 갔다 오면은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여튼 이제 빨리 이제 군대 갔다 오고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이제는 취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취업은 전부 다 상대 경영대학
교수님들이 그 취업을 잘 인도해 주시고 또 회사를 잘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졸업을 했지만은 고려대학교 그 경영대학원 교수 계신 김동기 교수님을 찾아가고 했어요. 김동기 교수님이 앞으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앞으로는 취업을 하려면 멀티내셔널 기업, 멀티내셔널 그래서 멀티내셔널이 뭔가 그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국적 기업, 다국적 기업이 그 당시는 아주 유행했어요. 그 일본의 종합상사, 뭐 시또 또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로지, 뭐 네덜란드의 쉐 같은 초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에 경영을 국제 경영을 하면서 돈을 벌 때예요. 그러니까 국제 무역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제 무역을 하는데 취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아이디어가 딱 생겨나. 그러면 이제 국제 무역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취업을 여러 회사에 취업을 온서를 했더니 여러분들은 이제 취업 준비생이니까 이제 막 졸업과 동시에 이제 취업 그걸 내릴 거 아닙니까? 근데 알아보는데 저는 이제 법대를 나왔으니까 전부 다 그 총무과, 인사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취직은 뭐 다 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원하는 국제 무역을 하는 그 회사가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SK라는 그 당시는 성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무역부를 뽑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고무신발 그 정보를 얻고서 고무신발이 까만 고무신발이에요. 얼마나 급했으면 고무신 신고 밑에는 작업복을 그 당시는 군인 옷을 그 남이 그린 옷을 검정 색깔로 그 염색한 바지가 있어요. 그 바지 받고 그 당시에 또 고시 공부하니까 머리도 빡빡 깎았죠. 그리고 고무신을 또 까는 그 자체로 그냥 성경에 그냥 찾아갔어요. 인터뷰한다고. 그래가지고 면접을 하는데 뭐 상무님이다 뭐 이제 인사과 이사 딱 네다섯이 근데 제가 인터뷰하는데 뭐 물어보는데 다 물어보고 그런데 자네 왜 이렇게 이 면접하는데 신발을 이렇게 신고 말이야 이렇게 왔냐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넥타이도 매고 완전 깨끗하게 왔는데 저는 완전 신발 신고 그래서 제가 저 도서관에서요 공부하다가 그냥 직접 그냥 왔어요. 여기 뽑는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무역부로 꼭 하고 싶은데요. 법대 나왔는데 전부 다 총무과 인사과가 뽑는데 이 성경이라는 직장이 무역부를 뽑는다고 그래서 저는 급하게 그냥 공부하다마다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했더니 이거 그래? 그러더니 아주 그냥 상무님이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채용이 됐어요. 솔직하게 얘기했더니. 그래서 이제는 그 무역부에 시작을 했는데 그 무역부가 보니까 봉제사업부라는 데예요. 지금 서울 시청 앞에 보면 백남 빌딩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프레지던트 호텔인데 거기 딱 갔더니 봉제사업부. 그래서 봉제가 뭐냐 했더니 이제 소위 옷을 꼬매가지고 수출하는 부서예요. 그래서 그 부에 제가 들어갔는데요. 들어가 봤더니 저는 영어 한마디는 못하는데 거기 무역부에 수출하는 사람들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교 나왔는데 영어를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법대 나왔는데도 영어도 못해요. 전혀. 그러니까 제가 생일주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저는 부러워가지고 영어를 저렇게 잘하는 나도 그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법대 나온 사람은 너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영어도 모르죠. 영어 무역 단어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는 이제 교육, 커뮤니케이션 전부 다 10X로
하는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사수한테 야 테렉스 좀 내가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무역 하는 거를 나한테 좀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완전히 외웠어요. 그러니까 뭐 테렉스가 뭐냐 하면은 이 전체 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1분에 메시지를 나가는 거를 100자 다니면은 그거를 10자로 줄여가지고 나가야지 전화 요금이 세이브가 돼요. 그래서 요점이 있게 단어를 줄이고 이게 이제 테렉스예요. 근데 테렉스 용어가 다 틀려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배우고 근데 제가 영업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회사에서는 실적이 있어야 돼요. 취직을 하면은 내가 달러를 이제는 벌어들이는 수출 천병인데 이거 수출 무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영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영어를 참 잘하니까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뭐 수출을 할 수 있나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한국에 나와 있는 구매 사무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미국의 큰 회사들 또 일본 뭐 이도치다 마루베니 이런 큰 회사들이 서울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장님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지점장님들은 영어를 너무 잘하는 한국에 하여튼 그 당시 무역으로서 최고의 사람들이 그 외국 회사의 지점장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직접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지점장님, 저는 영어도 모르고요. 세일즈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저는 세일즈를 하고 싶은데 회사는 실적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제 실적이 없으면 저는 이 회사의 무역부에서 도태가 되는데 저를 이렇게 살려주실 길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점장이 미스터 박, 자네 그러면 샘플은 잘할 수 있어? 샘플 만들고 저 밤을 새우더라도 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정말이야? 그래서 정말입니다. 샘플 일거리만 주시면은 제가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그 지점에서 한국의 그 당시에는 이제 외국 회사들의 구매 사무실이 한국에 많았어요. 공제 수출하는 회사인데 미국의 큰 백화점들 바잉 오피스 또 유럽의 큰 백화점들의 바잉 오피스가 국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영어를 잘하는 연세대 상대 나온 사람들, 뭐 서울대학교 이 영어를 너무 잘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직접 다이어하고 하면서 막 그러는데 저는 영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전략을 세운 게 한국의 구매사무소 소장이 내 세일즈맨이다. 나는 그 사람들한테 열심히 견본 만들어주면은 그 사람들이 판매한다. 이래가지고 거꾸로 제 아이디어가 맥혔어요. 그래서 구매사무실이 미스터 박이 샘플만 만들어본 그림같이 밤새워서 옷 샘플 갖다 주니까 지사장들이 입을 크게 열으면서 미스터 박 너무 샘플 잘했어. 내가 오다 줄게 이러면서 제가 그 영어부서의 영어를 잘하는 사람보다 실적이 막 더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해외 처음 여행을 하게 됐어요. 실적이 좋으니까. 미스터 박이 실적이 좋으니까 그래서 1년 만에 제가 사장님 모시고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세계 일주를 하는데 영어도 잘 못하는데 사장님 비서도 또 영어를 잘해야 돼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영어 선생했던 사람이 비서로 들어와가지고 영어를 잘해. 그러니까 나는 이번 여행도 샘플을 잘 만들어서 바이어들이 원하는 좋은 샘플을 만들면은 내가 한국의 구매사무소 소장들이 나를 활용해가지고 실적을 많이 쌓듯이 내가 견본만 잘 만들면은 그 비서실장은 영어를 잘하지 나는 물건만 잘 보여주면 세일즈를 잘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견본을 어떻게 밤새면서 만든지 몰라요.
출장 전에 뭐 한 달 전에 그냥 샘플을 그림같이 만들어가지고 또 바이오한테 다 보내고 그래가지고 세계 일주일을 했어요. 했는데 웬걸요? 파리 블란스를 갔더니 블란스 바이오가 견본이 너무 좋다고 내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제가 가격을 그래서 12불 줬는데 이 사람이 15불을 그 오다짜리 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불이 더 비싸요. 그게 몇십만 불이 더 비싸진 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해서 실수인데 나는 12불에 못 냈는데 영어를 잘 못해서 12불에 보는데 그 사람은 다이어가 15불에 준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이 다이어가 미쳤나? 내가 12불에 줬는데 15불에 3불 넣어줬냐?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바이어가 격본이 너무 좀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자기가 장사를 잘한 거예요. 가격이 그 견본 갖고 장사를 참 잘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불에 줘도 자기는 돈이 많이 벌리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아, 너희 미스터 박이 영어를 잘 못하는데 야 인마 그래도 내가 3불 더 좋을 테니까 열심히 해. 그래서 100만 불 오다를 제가 잡았어요. 그 당시에 100만 불이면 지금 아마 1000만 불, 1억 불 정도 되는 오다예요. 그랬더니 한국에 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전 부서에서 야 미스터 박이 처음으로 해외 출장을 갔는데 실적을 이렇게 많이 받았다. 그래가지고 전번에 영어를 잘하는 우리 선배들도 야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다를 많이 받았냐? 너 영어도 잘 못하는 놈이 어떻게 그렇게 실적이 좋았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저녁부터 시간을 내달라고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성경이란 지금 SK 글로벌 거기에 제가 직원으로서는 아주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간절함과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자 하는 간절함의 기도가 있냐 그걸 제가 물어본 거죠. 취업을 하려면 제가 다시 붙어서는 나는 무역회사를 꼭 가야 된다. 나는 총무과, 인사과, 법대를 나왔지만 난 총무과, 인사과는 안 간다. 뭐 다 오래는 거예요. 오래전 난 안 간다. 나는 꼭 무역회사를 가야 된다. 내 의지가 확고했어요. 그리고 그 정부가 SK에서 성경에서 야, 나 취업을 야 무역부가 나온다 했을 때 그 정보를 얻자마자 고무신 신고 찾아 들어가서 면접을 한 거예요. 그마치 여러분들은 자기가 간절함이 있으면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요번에 좋은 기회를 준다. 근데 그 기회가 왔는데 안 보고 있다 내일 갑니까? 그 기회는 딱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고무신 신고 넥타이가 없더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솔직하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공부하다 왔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나 고무신 신고 왔지만 그러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지금 고시 공부하다 왔어야 되는데 꼭 무역회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그런 간절함이 있음으로써 무역회사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을 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창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창업하는 사람. 네. 그러면 제가 그래서 나는 네덜란드의 개성상이라는 책이 IMF 때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대한민국의 수출 역병으로 그래서 세일즈맨이 시작됐고 그리고 저는 영어를 못하지만 영어도 못하고 정말로 준비가 안 됐지만은 간절함으로 또 기도의 덕분으로 하나님께 저는 해외를 꼭 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내가 내 비용으로 해도 월급을 받더라도 내 돈으로 내 해외 출장 가서 오다를 받아오겠습니다 하고 그 과장님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과장님, 내가 말이야 당신 우리 회사 세일즈가 필요한데 내 돈으로 내가 나갈 테니까 나 출장 보내주세요. 그런 간절함이 있었으니까 1년 후에 사장님하고 출장 가는 기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간절함이 있나요? 창업하는 사람? 간절함이 없으면 뭐든지 안 됩니다. 간절함은, 자기의 간절함은 간절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또 회사에 가서 나를 도와주세요. 문을 두드려야 돼요. 문을 두드려야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나 뽑아주겠지. 나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취업이나 창업을 하려면 간절함이, 또 하나님께, 안 보이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할 때 기적이 오고, 그 기적을, 찬스를 꼭 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나는 네덜란드 개성사는 지금 품절이 됐지만은 그 귀한 책은 품절이 되고 그래도 이 중고 서점에서 다 팔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대학교 도서관에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나는 네덜란드의 개성사는 어떻게 해서 박영실 회장이 영어도 못하고 전혀 준비되지, 무용인으로 준비되지 않은 법대생이 어떻게 국제 세일즈맨이 됐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고, 여러분들이 문을 누르시게, 하나님 나 해외에 나가게 해주세요. 문을 누르시게, 비록 영어를 못하고 실 준비가 안 돼도 기회는 여러분들한테 온다는 거. 그 이후에 박영신이라는 사람이 영어를 못했는데 간절함이, 세일즈맨으로서 바이오였잖아요. 그러면 국제경영, 그때 국제상인이 됐는지 제가 얘기를 한다면, 그 국제경영 이야기는 이제 제가 한국의 박영사에서 나온 2002년도에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국제경영인, 지금 세계는 국내에서 사업을 하든 국내에서 커피숍을 하든 국제 상인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 지금 우리가 커피를 지금 막 먹고 온 데가 에디아 커피숍인데, 에디아 커피숍의 경쟁자는 누구냐? 스타벅스 커피.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커피숍이 스타벅스 커피숍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에디아 커피가 참 맛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에디아 커피의 경쟁자는 국내에 있는 뭐 톰스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의 거대 커피숍인 스타벅스가 자기의 경쟁자예요. 그러니 이제는 무슨 장사를 하더라도 국제 상인, 국제 경영 마인드가 없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국내에서 모든 조그만 옷가게를 하더라도 자기가 국제 상인 정신이 없으면 한국에서도 성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 미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어요. 또 유럽에서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서 성공했으니까 뭐 미국은 뭐 내 시장이 아니야. 뭐 유럽은 거기는 나 멀어서 나 갈 데 없어. 그렇게 아니하시다가는 그 자기 시장이 스타벅스다, 또 옷가게 유니클로, 뭐 H&M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한순간에 얻어맞으면 그냥 자기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쟁자는 누구냐? 미국이다, 서구라파에 있는 사람, 기업들이 자기 경쟁자다. 그래서 국제 상인 정신, 이 국제 경영의 마인드가 없으면은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성공할 수도 없고 아무 데서도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왕 사업을 창업을 하려면은 국제 경영 마인드가 여러분이 철저히 잡혀야 돼요. 그래서 쓴 얘기가 국제 경영 이야기, 박영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네덜란드라는 나라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네덜란드 이런 나라가 16세기부터 이 무역회사, 무역. 그래서 동인도의 자카르타에다가 동인도 회사, 동인도 회사, 또 오늘의 뉴욕, 그 당시는 뉴 암스테르담의 서인도 제도 본부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세계 경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무슨 창업을 하든 세계 경영의 마인드가 없으면은 할 수가 없다. 세계 경영 마인드가 필히 있어야지 조그만 옷가게라도 조그만 커피숍이라도 할 수 있지. 그냥 나는 뭐가 커피 잘 만드니까 내가 커피숍 차린다 한국에. 세계 자기 경쟁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은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국제 경영의 마인드를 철저히 아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네덜란드 국제 경영을 16세기부터 해가지고 아직도 400년 동안 국제무역 어디 가나 약방의 감초처럼, 약방의 감초, 한약에 감초가 없으면 약이 안 돼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전 세계에 있지만 두각을 그 대신 안 나타나고 절대로 1, 2는 안 해요. 2위, 3위. 왜냐? 2위, 3위를 해야지 1위를 쫓아갈 수가 있어요. 1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에 삼성이 있지만 삼성이 한국의 최대 기업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경영진이 피나는 눈물, 현대가 쫓아올까, LG가 쫓아올까, SK가 쫓아올까, 항상 1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눈물과 어마어마한 개발과 노력을 해야 돼요. 1위 유지하려면. 근데 2위나 3위는 2위가 하는 거 보면은 제가 뭘 했으니까 그 쫓아가면 되고, 또 3위는 2위를 쫓아가면 되고, 2위는 1위를 쫓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2위나 3위, 그래서 자기는 1위가 안 된다. 나는 항상 2위, 3위에서 1위를 본다. 그게 네덜란드의 국제경영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400년 동안에 그 아직도 부자 국가로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돈이 있지만은 내색을 안 해요. 네덜란드 왕실이 돈이 얼마가 있든지 누구나 천문학적인 숫자지만은 절대로 내가 돈이 있다는 것을 밝히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이 돈이 있다고 할 적에는 그 돈을 뜯어먹으려는 나라들이 야, 너 나한테 돈 달라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어떤 때 내가 보면 너무 자랑하는 거, 너무 자랑하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하고 항상 돈 많을 적에 나 돈 없어. 그리고 항상 자기를 비축을 하고 항상 검소하게 살면서 항상 미래를 비축을 하는 정신, 그 정신이 오늘날의 400년을 부를 유지하면서 약방의 감촉처럼 지금도 전 세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제일 전자에서 큰 회사 아닙니까? 또 대만의 TSMC 지금 엄청난 큰 기업인데, 이 큰 삼성전자가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가 그 칩 만드는 기계를 공부 안 하면 삼성전자 문 닫아야 돼요. 그럴 정도로 핵심적인 일만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내가 너 없으면은 내가 너 항상 필요하고요. 사람이 자기를 찾아오게 만드는 게 네덜란드 정신이에요. 바이어가 항상 나를 찾아와라. 나를 찾아오면 뭔가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하고 지금 대만이 지금 그 세계 반도체 경쟁인데, 지금 네덜란드 애들이 돈 냄새를 맡은 게 대만이에요. 대만 사람. 대만에 지금 굉장히 도와주고 삼성은 약간 거리를 둔다. 그거를 우리 외교관들, 대한민국 정부가 잘 알아야 돼요.
그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나 국제 경영을 하다 보면은 돈 냄새, 세계 정세, 흐름, 패션, 앞으로 살기 이게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국제 경영 마인드만 있으면은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되지? 앞으로 어떻게 되지? 항상 준비해요. 그 준비성 때문에 400년의 부를 유지하면서 오늘날 400년의 그 나라 또 100년 된 이상 회사들이 수없이 많은 게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100년 된 회사를 앞에는 로이알 자를 붙여요. 로이알, 왕립. 그래서 오래된 회사, 100년 된 회사, 오래된 회사를 경외해주고 칭찬해줍니다. 저는 그 세계를 다니면서 그 국제 경영의 정신이 투철하게 있어야지 네덜란드에서 우리 존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저희 경쟁자는 3대, 4대째를 이어온 섬유, 옷,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 저희 경쟁자예요. 그 네덜란드 유통을 하려면은 백화점에 유통을 하려면은 그 3세대째 100년 된 그 회사들의 그 노하우나 패밀리 커넥션이 훨씬 저보다 많겠죠. 그러니 저의 경쟁자인 유대인들 상인들하고 제가 어떻게 경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네덜란드 유대인 대부 유대인 섬유사회의 대부가 미스터 박을 저를 별명을 줬어요. 유럽에서 말이야 옷을 제일 많이 판 동양인이 이 친구야. 키가 조그맣고 별별 없지만 야, 이 친구 무시하면 큰일 나. 이 친구가 말이야 유럽에서 옷을 어마어마하게 파는 사람이야. 이런 소문을 유대인 사회에 다 내줬어요. 그래 유대인들이 나만 그래서 백화점에 경쟁해서 우리 회사가 팍스트레딩 유럽이라고 회사에 100년 된 그 유통업체에 들어가면은 유대인들이 야 여기 미스터 박이도 왔대. 야 우리 파리에서 가자. 쟤하고 경쟁이 안 돼. 우리 일찍이 그럴 정도로 국제 경쟁력을 제가 만들었는데 그 국제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가 시작을 했냐 하면은 항상 제가 세일즈하게 된 유대인 우리 대구 하면은 내가 만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갑니다. 아 오늘 우리 대부님 내가 만날 적에 내를 통해서 장사가 크게 해주십시오. 장사가 잘 되게.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은 이 사람이 오다를 딱 보내요. 근데 오다를 내는데 제가 그 주재원으로 있을 적에는 대리까지 이제 한국에서 하다가 이제 네덜란드 주재원으로 나갔는데 76년도에 26살 때 제가 총각으로 여러분 같은 나이에 주재원으로 네덜란드의 땅을 밟았는데 항상 제가 바이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만든 물건이 잘 팔리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는 간단하게 했지만 하여튼 기도 덕분에 물건이 그렇게 잘 팔려. 그 내가 물건 갖다 주면 그냥 미스터 박 또 물건 없어? 또 가면 또 오다 주고 뭐 이렇게 바이어들이 내 물건을 사는데 기적적으로 팔리는 거예요. 잘 팔리는 거예요. 그만치 여러분들은 그 한동대학교가 이 세계를 변화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5만 분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내 자신의 취업과 내 자신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더 크게 내가 창업을 해서 말이야 우리 젊은이들 취업을 못하는데 내가 100명, 1000명, 10,000명을 내가 써주겠어. 내가 창업해서 나는 우리 친구들을 내가 찾아가겠어.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또 여러분들이 창업할 적에 내 자신의 이익보다는 내 고객들, 우리 대한민국의 고객과 세계의 고객들한테 나는 참 큰 기여를 하고 그들이 성공하고 그들이 만족하고 그들이 해피하게 해기도록 저는 이 창업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그 여러분들이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기적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겠습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좋은 하나의 예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지금 뭐 코로나 사태에 어렵다고 그러지만은 제가 미국에서 있고 왔지만 미국이 진짜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 뭐 원자재 값도 올라가고 뭐 사람 지금 세계에서 제일 하여튼 뭐 좋은 시장이 미국. 그 다음에 이제 서구라다. 그 얘기는 뭐냐? 이 돈을 국제 통화를 찍어내는 나라,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 유로 통화를 찍어내는 나라, 일본 옌을 찍어내는 일본 이런 데는 걱정할 거 없어요. 돈 없으면 돈 찍어가지고 그냥 팍 달면 그 돈이요. 돈끼리 싸우는 거야. 달러와 유로 통화와 옌이 싸우기 때문에 이 어려운 때 돈을 많이 찍어내는 나라가 더 파워가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원화가 기축통화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의 원화를 갖고 미국 가서 미국의 맥도날드 가서 나 5만 원짜리 갖고 있으면 내가 10만 원 내가 배고픈데 말이야. 이 5만 원이 50불이야. 나 50불 다 줄 테지만 너 맥도날드 6불 7불짜리인데 야 나 배고프니까 내가 이 5만 원짜리 줄 테니까 나 맥도날드 줄래? 맥도날드가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50불을 줘도 사람아 이게 무슨 소리야? 6불을 갖고 오지 내가 한도 5만 원을 안 받아. 50불 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이게 종이지 이게 무슨 돈이냐? 달러 있어? 6불짜리 6불 갖고 와. 그래야지 맥도날드 내가 줄 거야. 여러분들 국제통화 이런 막강한 힘이 있는 돈을 버는 사람이 취업을 할 거예요? 아니면은 힘이 없는 돈, 종이 조각이 있는 돈을 위해서 여러분들 취업을 하고 살 겁니까? 여러분들은 국제상인, 국제 경영 마인드는 살아있는 돈, 전 세계 어디서나 통화되는 돈, 달러, 유로, 옌, 이거를 벌어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있는 돈은 네덜란드 속담에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돈은 천국 문은 빼고 모든 문을 열 수 있어. 그 돈이란 게 천국 문은 하나님이 열어줘야 가지만은 돈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가능해. 모든 것이 가능한 게 돈이야. 근데 그 돈이 한국 돈, 원화는 아니야. 달러와 유로와 국제 통화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국제상인 정신, 국제 경영을 배워야 돼요. 국제 경영은 뭐냐? 살아있는 돈, 달러, 유로, 옌을 벌어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도 국제 경영 마인드가 꼭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큰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주영 회장, 이병철, 김우중, 최종현 이런 분들은 국내 사업도 했지만은 주로 수출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정주영 회장님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포니 네덜란드에 수출을 1970년도에
4D로 수출하라고 누가 안 사주니까 네덜란드에 회사를 차렸어요. 법인. 그래가지고 100여 명 기술자다 뭐 전부 한 200명이 네덜란드에 갑자기 와가지고 회사를 차린 거예요. 왜냐 누구나 사주지 않으니까 자기네 직접 갖고 와가지고 풀어보겠다 이래가지고 1970년도에 4D가 나오니까 200명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8억 벌라고. 근데 그 당시에 4D가 한 1년 타다 보니까 막 목이 쓰는 거예요. 쇠에서. 그래가지고 크레인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실패했어요. 근데 정주영 회장이 그 실패했다고 포기했으니까 포기하고 또 도전하고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컴플레인이 뭔지 다 적어가지고 노력이 많이 쓰는구나. 뭐를 고쳐야지. 다 고쳐가지고 또 포기 안 하고 그 다음에는 현지인 세일즈맨을 뽑고 이래가지고 포기 안 해가지고 네버 기브 오늘날의 현대자동차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그 배를 조선을 만들려고 했는데 조선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배를 수출해야 돼. 배를 만드는 공장을 차려야 되는데 돈을 차관을 끌고 와야 되는데 영국 갔더니 니네 뭐 배도 안 만들었는데 너 뭐를 보고 돈을 꿔주냐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님이 한국 돈에 거북손이 있어요. 야, 이 옛날에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거북손 만들어가지고 해상 이렇게 다녔던 사람이야. 일본. 우리 배를 잘 만들었던 민족이야. 그래가지고 설득해가지고 결국 차관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대가 그 LNG 배 한 해에 뭐 1조, 2조 되는 이런 배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난 조선 배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국제 경영의 영웅들의 어떻게 그분들이 세계 시장을 도전했느냐 이것도 여러분들은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교수님 통해서 우리 KBS에서 방영된 도자기 무역 역사를 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KBS 방영을 본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손 한 분도 안 보셨어요? 저는 그 아주 KBS 방영이 너무 재미나게 봤어요. 그게 보니 그 KBS가 몇 편을 해서 방영을 했는데 그 도자기 무역 역사가 400년 전에 시작됐는데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제도가 주로 명다이나스 중국에서 도자기를 수입을 해서 유럽의 그 도자기를 디스트리뷰션 유통을 해서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큰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경영을 하다 보면은 결국 뭐를 팔아야 되냐. 국제 돈을 벌려면 결국 물건. 뭐가 있는 내가 뭘 갖고 팔 거냐. 내가 뭘 갖고 창업을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400년 그 KBS 방영 역사를 보니까 네덜란드 상인들이 그 도자기를 중국에서 명다인에서 만들어가지고 전 유럽을 석권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이 왔죠. 임진왜란이 왜 왔나요? 일본의 풍신사길이 네덜란드하고 교육을 멋있게 했어요. 근데 네덜란드 상인들이 명다이나스가 망하면서 도자기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자기 생산이 가능했던 나라가 조선이에요. 그래서 조선에서 도자기를 수입하려고 그러고 했더니 일본의 풍신수길이 야 조선에 가지 마. 조선에 내가 도자기 만드는 기술자를 다 들여올 테니까 일본 통해서 사지 한국 가지 마. 그래가지고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한국에 도자기 만드는 왕실의 도자기
기술자를 다 들여왔어요. 그게 오늘날의 일본의 도자기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기술자가 다 일본에 뺏겨가지고 일본이 도자기를 갖고 네덜란드와 교육하면서 이 세계의 경영, 세계를 알게 된 게 네덜란드 상인들이 깨워지면서 네덜란드와 교류하면서 우리보다 빨리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서 오늘날의 세계를 아시아를 침략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깨어서 생각해야 될 게 뭐가 골드 프로덕트냐, 제품이 내가 뭐를 갖고 작업할 거냐, 그리고 취업을 할 때 내가 어떤 회사에 취업할 거냐. 제가 70년도에 취업할 적에는 한국이 봉제 수출, 옷 만드는 걸로 다 수출했어요. 삼성물산은 쇠타를 잘 만들고, 그리고 대우실업은 와이셔츠 잘 만들고, 그 다음에 한일합성 지금 없지만 뭐 효성라인 이런데 다 자기 나름의 품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 고객이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요구하는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물품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지금 자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기회가 지금 왔는데 취업, 이 한동대학교 출신 한 명만 해도 정말 깨가지고 하면은 한동대학교 세계적 기업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왜냐하면 16세기의 골든 에이지가 21세기에 찾아왔어요. 21세기에는 국제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세계를 대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나이키가 신발 회사입니까? 미국의 젊은 청년 미스터 필 라이트라는 사람이 젊을 때 이 사람이 일본의 아식스 타이거의 에이전트, 세일즈 에이전트였어요. 근데 일본 물건을 팔다가 자기도 팔다가 일본에서 세일즈 에이전트가 너 스톱하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잡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필 라이트, 나이키 창업자가 내가 디자인해가지고 내가 육상 선수 이거 잘했는데 내가 육상 선수 신발 신고 다녔는데 내가 나이키라는 회사에서 내가 디자인해서 직접, 그게 나이키예요. 그 나이키는 뭐냐? 하나의 제품을 디자인을 해서 세계 유통을 하는 회사예요. 아이디어, 신발을 디자인, 마케팅에서 제일 싼 나라. 나이키의 성공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에 해줬어요. 국제그룹, 사마그룹. 여기서 나이키 신발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나이키의 성공 스토리는 대한민국의 국제실업, 사마, 여기서 완전히 크게 해줬어요. 근데 한국의 국제실업과 사마그룹은 없어졌죠. 그러나 지금 나이키는 영원하죠. 아직도 세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품, 골든 프로덕트를 파는 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도자기 400년 KBS에서 400년 동안 도자기 무역이라든가, 또 오늘날의 그 70년도에는 한국의 석류 수출이지만은 지금은 뭐가 골든 프로덕트? 그건 여러분들이 잘 연구하시면은 그 길이 열릴 겁니다. 근데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은 그 국제 경영, 국제 상인들을 만드는 이 코스가 세계에 많습니다. 미국에는 MBA 스쿨, 뭐 왓튼, 뭐 하버드, 그래서 경영대학교에서 MBA. 근데 그 경영대학교 MBA가 이제 국제 상인을 만들어주는데 거기에 그런데 가면 1년에 튜이션 피만 10만 불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만 불 1년에 두고 또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돈이 많아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가 가면은 이 국제 경영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이 그 훌륭한 교수다 사업체도 연결시켜주고 인턴도 시켜주고 그래서 하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거보다는 또 유럽에 가면은 유럽의 대학교에서 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로그램이라고 거기는 그 경영대학교보다는 하나의 기업체 연수, 인턴십. 그 지금 한국에 인턴십이라는 게 지금 많이 생겼잖아요. 그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로그램, 그 인턴십에 거기서 나온 거예요. 실제는 제 회사가 93년도에 유로피안 컨퍼런스에 저를 동양 사람을 절 초대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뭐 각국의 상공회의소 회장, 뭐 피아트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 뭐 컨퍼런스 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유럽 젊은이들이 대학교 뭐 이렇게 나와도 취업이 안 돼요. 그래서 실업률이 19%, 20% 되니까 데모가 전 유럽에 데모가 네덜란드 같은 데는 그 도로가 다 벽돌인데 벽돌을 빼가지고 유리창 깨고 막 그러는 거야. 야, 니네도 우리 대학교 공부 다 졸업했는데도 취직도 안 되는 이 나라가 이게 무슨 나라냐 해가지고 막 정치 문제가 된 거예요. 아, 지금 대한민국이 똑같은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아주 온순하고 양순해요. 그런 거 보면은 내가 취업이 안 된다면 얘 대한민국이 나한테 왜 잡을 안 주냐? 대한민국 정부에 가서 막 우리참 깨고 대통령 너 나한테 왜 잡을 안 줘?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지금 젊은이들은 유럽 젊은이들 그 당시 1993년 젊은이들 더치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젊은이들은 막 항거하고 나에게 자유와 아니면 빵을 날라 잡을 어마어마한 데모였어요. 그래서 생긴 게 유로피안 컨퍼런스 브라셀에서 저 코리안 나를 초청한 거예요. 왜 코리안이 딱 갔더니 아시아 사람 저 혼자예요. 나머지 다 유럽 사람들. 거기서 나온 게 야 우리 이게 젊은이들이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정부 다 우리 망하게 생겼다. 이제 우리 그 폴리티션 작업 끝나겠다. 이래가지고 나온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로그램. 그게 뭐냐? 야 우리가 미국의 MBA하고는 경쟁이 안 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유럽 애들 뭐 대학교 나왔다고 뭐 이렇게 써봐도 생산성이 없다. 회사에 도움이 안 된다. 무슨 뭐 이론만 얘기하고 말이야. 대학교 나왔던 애들이 월급만 많이 주지. 그래서는 우리는 안 쓴다. 그게 그 당시에 기업체들의 사장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죽은 교육을 시킨 거예요. 대학교, 직업학교, 유럽 교육이 완전히 죽은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왜냐? 기업체에서 써먹을 수 없는 교육만 시켜가지고 그러니 미국의 MBA하고는 또 유럽 애들이 뭐 미국 가서 MBA 하려면 부자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나온 게 그러면 기업체에다가 우리 대학교 4학년 프로그램을 한 6개월을 인턴십을 해서 그 회사에 가서 그 직접 직원 회사에서 뭐 필요하는지 그 회사 가서 일을 하게 하자. 연수 그게 연수생 그게 인턴십 그걸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로그램 그 당시에 유럽에서 1.4 지금 단위로 1.4 빌리언 유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각 나라가 그게 시작한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도제 훈련 프로그램 거기에 빈치자 MBA라고 우리가 처음으로 그 한 게 우리 회사예요. 팍스트레딩에 그래서 첫 직원이 불란서 파리에 갔더니 불란서 정부가 다 그냥 엘리제궁 대통령 궁 앞에다가 불란서 젊은 애들이 한 뭐 몇백 명이 다 넥타이 메고 저한테 인터뷰를 하러 온 거예요. 가봤더니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한 놈 딱 뽑은 게 그게 고다 이탈리아 디자이너가 딱 그게 우리의 첫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로그램의 1호 도센트
그래서 제가 93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그래서 유럽인들을 한 100여 명 키운 게 빈치스타 MBA. 그래서 그 학생 보내온 친구들이 6개월이 짧대요. 나 1년 하겠어요. 1년 짧아요. 나 1년 반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유럽 애들, 불란서, 스페인,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영국, 또 미국, 아시아에서는 딱 2명, 한국에서 2명. 그래서 100여 명이 빈치스타 MBA를 나왔는데 지금 이 사람들 다 큰 기업의 수출 이사나 또 뭐 사장 이래요. 근데 그걸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인턴십. 왜냐하면 말을 여러분들 우리 최순실 양 따님을 뭐 말을 사가지고 뭐 삼성에서 말을 해가지고 말이 비싸게 샀다고 그 사회 문제가 됐는데 야생말을 최고의 경주말로 길들이려면 그 트레이너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100여 명의 빈치스타 MBA를 이 유럽 애들 와일드한 말들을 길들이려니까 우리 직원들이 난 더 이상 못합니다. 힘들어요. 왜? 트레이너, 교육자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이 좋은 우리 최홍준 교수님, 한동대학교에 하나님을 믿는 교수님들 잘 모셔야 돼요. 선생님 하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 선생님들하고 자기가 평생으로 교수님하고 인연을 맺으면 평생 인연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고대 법대 나왔지만 제가 제일 존경했던 사람이 고려대학교의 경영대학원장이면서 나중에는 한국학술원 원장을 하신 김동기 교수님이 제가 법대 나와가지고 제가 앞으로 어떤 기업에 취직을 해야 됩니까? 그때 멀티내셔널 취직을. 근데 그분하고 제가 그때 인연을 맺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매년 학술원 원장 할 적에도 와서 만났는데 87 작년에 만났는데 그분이 안타깝게 작년 10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저하고 인사. 제가 미국에서 얼마나 우울했지 몰라요. 왜냐면 나가 한국에서 오면은 근데 그분이 저한테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멀티내셔널. 그래서 저는 멀티내셔널 네덜란드 가면 네덜란드 사람, 미국 가면 미국 사람, 한국 가면 한국 사람 멀티내셔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네덜란드 시작했지만 유대인 대부가 네덜란드 조그만 나라니까 너무 미국 가. 이 사람은 내가 경쟁자가 되니까 말이야 나를 네덜란드에서 쫓아내려고 그런 거야. 그런데 그 유대인이 정말로 대부가 저한테 발을 보고 이 친구는 이 네덜란드 시장이 조그매. 그래서 미국에 도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쓴 모자 보셨나요? 모자에 뭐가 있습니까? 마크가 있죠? 네? 이 마크가 항상 never give up. 승리하기 위해서는 never give up. 2차 세계대전 때 윈스턴 처칠이 거의 런던이 함락되는데 국민들을 위해서 폭탄이 막 떨어지는데 국민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내 뼈에 승리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never give up. We win. 이 상표예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 젊은 시절에는 여러분들 키우고 MBA 키우고 그렇지만은 그 키운 친구들이 다 55살이 되는데 제가 앞에 야단치면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한테도 막 대들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미스터 자기 아버지구만. 근데 제가 야단치면요 앞에서 그냥 부동산인데 눈물을 뚝뚝뚝 흘려요. 내가 그날 보고 내가 왜 이제는 이렇게 장성한 친구들이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그래서 제가 니네들 이제 독립을 해라. 내가 지금 상인이 돼서 독립을 많이 시켰고 그렇지만 호랑이가 죽어도
호랑이 가죽이 남듯이 사람이 죽으면 이름이 남듯이 기업에서 남는 게 이 브랜드 하나예요. 이 브랜드. 이게 빈치스타의 상징인데 이거는 뭐냐? 제가 항상 물건을 만들 적에 내다는데 The Spirit of Peace and Victory. Peace and Victory.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승리와 평화하기를 원합니까? 항상 평화하라. 항상 승리하라.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여러분들한테 항상 성경에 포지티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오늘 내가 하는 거는 동기부여.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아라. 동기부여. 자신이 하면은 케네디가 대통령 될 적에 국가가 뭐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네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해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취업과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 인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거를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3V. 저는 V를 좋아하는 빈치스타인데 3V가 뭐냐? 밸류, 비전, 빅토리. 그 비전, 항상 하나님의 성경적인 세계관을 항상 갖고 인류의 창조자시고 우주를 창조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게 세계적 경영, 밸류, 자기의 탤런트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탤런트를 개발을 해서 최대 한도에 개발해서 그게 표지가 되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승리와 평화의 사도가 되는 게 3V입니다. 3V인데 그걸 위해서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이 플라넷, 플라넷, 이 지구, 지금 환경, 공해, 우리나라 뭐 옆 나라가 중국, 공해, 뭐 미세먼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은 야, 시진핑, 너마 방구 그만 좀 끼워. 이 공기가 너무 나쁘다. 너 빨리 2025년까지 안 되면 너 페널티 100조 크레임 칠 거야. 물어갈 거야. 그리고 나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피해가 되는지 나는 제소할 거다. 이 조상 대대로 100조를 물어달라. 이런 배짱이 있어야죠. 대한민국 정부의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그런 공해를 옆 나라한테 공해를 주면서 자기들이 돈을 벌어들입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은 당당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그 미세먼지가 한국만 옵니까? 또 흘러가서 미국 전 우주를 공해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넷, 이 지구를 생각하는 개념이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구, 피플, 나의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인들, 세계 경영만, 세계인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세계 보호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익을 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 동양 안 하고 항상 자기가 텐트를 만들어서 스스로 돈을 벌듯이 여러분들이 이익을 못 내면은 선교사도 뭐든지 안 됩니다. 뭐든지 이익을 내는 프로핏 개념, 이익의 개념이 있을 적에 국제 경영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떤 그 멀티내셔널이란 단어와 그 사상을 주신 그 김동기 교수님을 제가 은사인데 돌아가신 것도 못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쓰신 중학교 때 쓰신 놀라운 시 한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기 교수님이 쓴 그 시를 한번 제가 김동기 교수님의 멀티내셔널, 저를 멀티내셔널 국제상인으로 방향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쓴 시를 한번 여러분 앞에서 낭독하겠습니다. 기
김동기, 너를 볼 때마다 파란 연기처럼 오르고 싶은 마음. 나는 너의 호흡이, 너의 세계가 못 견디게 그리워서 그만 내가 되어본다. 너는 나를 키워준 또 하나의 어머니. 비록 기는 바람에 찢기고 눈보라에 헐리었어도 여기 내가 기를 올리면 기는 또한 나를 올린다. 이 김동기 교수님이 77세에 쓰신 책 나남 출판사에서 나온 그 2010년에 나온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훌륭한 글이 많습니다. 한국병 노사치유 모델, 네덜란드보다는 영국식으로 남북 경협의 걸림돌 2만 달러 소득 달성의 장애물을 제거하자.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자유는 질서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싱가포르 이관열 총리 인류 국가의 길을 잇고 부정부패와 국가 흥망, 포퓰리즘은 금물이다. 기업 경영의 가치 이론. 여러분, 어떤 결론은 여러분들이 암만 좋은 교수님, 좋은 강의가 있다 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드림과 벤처를 여러분 스스로가 빌드업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빌드업을 해야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3 비전, 밸류, 빅토리. 세계를 아는 플라넷, 피플, 프로핏. 이 정신으로 국제 경영의 마인드를 갖고 여러분들이 도전하면, 제가 대학교 시절 졸업할 때 보면은 저는 영어도 못하고 아주 여러분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아주 실력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대학교 학생들은 영어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무서워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러나 강렬한 동기, 자기가 원하는 그 간절함,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걸 스스로가 개척할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국제경영의 마인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만 듣고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죠. 그러면 Q&A, 여러분들의 뭐 질문과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충분하게 말씀을 많이 못 들어서 너무 아쉽긴 합니다. 우리 회장님 소개해 주신 책에 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이 질문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도 다 좋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인턴십에도 관심 있고 하니까 롱뷰나 네덜란드나 이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도제나 인턴십에 대한 가능성들 소개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우리 하나 질문하시죠? 혹시 여러분들이 롱뷰에 이런 데 인턴을 가고 싶으면 우리 회장님이 한노 학생들을 많이 찾으셨어요. 사실 제가 이제 몇 명을 추천을 했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형편이 안 맞아서 좀 아쉽게 되었는데, 저는 여러분 중에 한 명 정도는 꼭 가서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했던 빈치스타 MBA, 제가 빈치스타 MBA 할 적에는 항상 3명 내는 팀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마케팅 전문가, 마케팅 공부한 사람, 한 사람은 회계다 법률 지식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교제자, 이런 거에서 팀을 만들어서 하나의 서브젝트를 창업 비전을 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뭐 스페인의 무슨 뭐 어떤 시장을 뚫는다. 그러면 그 방향을 주고 그 친구들 자유스럽게 계속 회사하는 것처럼 벤처 시작하는 것처럼 그걸 자유를 줍니다. 한 달, 두 달 그러면서 방향을 주다 보면은 그 친구도 한 1년 되면은 정말로 사업체 같은 게 나타나요. 그러면 자기들 실제로 영업을 뭐 하다 보면은 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한 동네에서도 앞으로 오는데면은 여러분들이 팀을 하나는 뭐 법률, 하나는 상업, 또 인터넷 이렇게 해가지고 팀을 거치해서 왜냐하면 서로가 또 외롭지도 않고 서로가 앞으로는 팀워크가 잘 되니까 그거는 제가 얻어봤습니다. 네, 저도 그 우리 박 회장님 계시는 회사에 들어가서 그때 그 인턴십하러 왔던 유로피언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바이블 스터디를 한 적이 있어요. 몇 달 동안 했는데 이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보면서 저도 많은 도전이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유로피언 마켓에도 관심이 있으면 이런 또 가능성들도 있으니까 기억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좋은 기회를 주셔서 우리 한동대학 ICT 학생들과 아버지 교제를 했습니다. 저희 강의가 미천하고 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넘쳐 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꿈과 비전이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경영을 배워서 대한민국을 인류 국가로 세계에 으뜸쓰는 귀중한 빛과 소명을 그려가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 주신 박 회장님께 감사의 박수. 네, 우리 온라인 학우들에게도 질문의 기회를 줬어야 되지만 나중에 필요한 대로 질문해 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대로 또 계속 연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온라인 학우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